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협상의 힘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을 기분 좋게 얻어내는 소통의 기술. 협상에 관해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강연자로 각종 기관과 기업, 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장. 상대방의 머릿속을 읽어라. 회사에서의 협상. 1. 전체적으로 이해하라. 2. 사실의 두 얼굴. 3. 협상 성공의 열쇠. 파트너. 4. 상사와 기분 좋게 협상하는 법. 5. 이메일에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 2장. 기대치를 낮추면 길이 보인다. 집에서의 협상. 1. 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 감정. 2. 나와 다름을 인정하기. 3. 협상 테이블에 앉은 화성인과 금성인. 4. 돈보다 더 중요한 것. 5. 먼저 가족의 기질을 파악하라. 6. 부모를 통해 협상을 배운다. 3장. 많이 아는 것이 힘. 생활에서의 협상. 1. 경쟁과 협력. 무엇이 유리한가? 2. 확실한 자기주장이 협상의 열쇠. 3. 누가 첫 제안을 할 것인가? 4. 협상을 좌우하는 가치 판단. 5. 물건을 살 때 기억해야 할 것. 6. 사나운 늑대를 이기는 협상. 누구나 협상을 하며 산다. 협상은 서로 합의에 이르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는 방법을 아는 것, 그래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이다. 협상을 적당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협상에 관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통념들이 잘못됐다는 사실 또한 밝혀내야 한다. 잘못된 통념. 1. 협상은 타협과 비슷한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이건 전혀 진실이 아니다. 타협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타협으로 얻어진 해결책이 주로 어려운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잘못된 통념. 2. 최고의 협상가는 말을 잘해야 한다.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게 나쁠 리는 없지만 이것이 협상가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아니다. 덴마크 속담에 사람에게 두 개의 귀가 있고 하나의 입이 있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2배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잘못된 통념. 3. 협상은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까다로운 협상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와 숨겨진 동기들을 찾아내야 한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단순히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상에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잘못된 통념. 4. 협상가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며 상대방의 협상 방식을 알아내기도 힘들다. 사람이 다 다르듯 협상 스타일도 각양각색이라고 생각되지만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협상가마다 방식이 다르거나 그 방식들이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1장. 상대방의 머릿속을 읽어라. 회사에서의 협상. 전체적으로 이해하라. 회사에서 이뤄지는 협상은 크게 2가지, 내부 협상과 외부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부 협상이 외부 협상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짚고 가자. 협상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건 당신이 그 유익을 누리려면 장기간에 걸쳐 동료들과 긴밀한 작업을 거쳐나가야 한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 과도한 기대치는 오히려 좌절을 부른다. 기대치를 낮추고 자신이 생각한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면서 접근한다면 더욱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의 두 얼굴. 협상을 하는 양측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수한 데이터와 판단이 들어간 데이터가 다르다는 점. 다음과 같이 표현된 말이라면 판단이 들어간 데이터라고 봐도 무방하다. 난 그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내가 보기에 그 자료는 이런 뜻인 것 같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사실 위에 누군가의 관점과 판단이 들어가면 사실은 더 이상 순수한 사실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과 협상 상대에게 순수한 사실과 순수하지 않은 사실의 차이점을 반드시 상기시켜야 한다. 영국의 고전학자 겸 작가인 앤드류 랭은 이런 말을 했다. 무지한 예언자는 술 취한 남자가 가로등 기둥을 사용하듯 통계를 사용한다. 빛이 아닌 지지대로. 협상 성공의 열쇠. 파트너.
언제든 준비가 중요하지만 연봉 협상할 때는 특히 더 중요하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4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해보자. 첫째,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가능한 한 폭넓게 생각하라.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둘째, 협상하는 동안 너무 성급하게 돈 문제에 달려들지 마라. 처음에는 다른 주제로 시작하라. 셋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때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는 그 협상에 대해 당신이 가진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바트나라고 부른다. 바트나란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신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말한다. 넷째, 이것이 오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랜 관계의 시작인 만큼 당신도 상대방도 이용당했거나 홀대받았다고 느껴서는 곤란하다. 내 동료의 방문에 붙어있는 오랜 격언으로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다. 당신이 요구했는데 상대가 안 된다고 하면 5분쯤 바보가 된 기분일 것이다. 요구하지 않으면 평생 바보처럼 느껴질 것이다. 상사와 기분 좋게 협상하는 법. 협상의 승패는 테이블에 앉기 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달려있다. 첫째,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무엇이 이득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주장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업계 표준이나 뒷받침해줄 증거를 찾아야 한다. 셋째, 상사의 입장이 되어 그가 지닌 제약들에 대해 이해한다. 넷째, 상사와 직원 간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를 깨닫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위에 제시한 4가지를 검토하고 준비한 후 동료나 친구, 배우자에게 협상 상황을 같이 연습해달라고 부탁한다. 당신은 그 회사에 무언가 기여하고 있다.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 잘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 특별함을 찾아서 이 점을 어떻게 협상에 끼워 넣으면 좋을지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라. 이메일에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 이메일 쓰기 전 해야 할 일. 이메일 활용에 관해 명확한 지침을 세워놓는다. 적어도 한 번은 직접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파악한다. 직접 만났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다시 점검해본다. 흥분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쓰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되는 일. 오해나 부정적인 해석으로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다른 문화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이메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2장. 기대치를 낮추면 길이 보인다. 집에서의 협상. 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 감정.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의 이해와 상황, 기질에 대해 잘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협상에 감정이 개입될 때는 특히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 관리 비결. 첫째, 한 발 물러나라. 정신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져라. 둘째, 당신을 쉽게 흥분시키는 문제들이 무언지 알아둬라. 셋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넷째, 당신이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섯째, 감정을 다루는 일의 상당 부분은 예상을 관리하는 일이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떤 종류의 저항이든 예상한 후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진행 과정을 신중하게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기. 현재와 과거의 삶을 생각해보라. 당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아마 같은 곳에서 거의 한평생을 일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낯선 개념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화성인과 금성인. 남자와 여자가 합의할 때는 결론적으로만 그럴 뿐이다. 남자와 여자가 합의한 이유는 항상 다르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훨씬 관계에 입각한 태도로 협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남자들은 그보다 더 업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연봉 협상을 할 때 남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하는데 비해 여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것들, 예를 들어 돈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존중이나 품위 같은 무형의 가치들이다. 이 무형의 가치들이 지금 당장 갖고 싶은 유형의 것들보다 길게 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의도와 여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많은 무형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먼저 가족의 기질을 파악하라.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으려고 토론하기보다 배우려는 자세로 대화 분위기를 바꿔보라. 대화하는 분위기에서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신중하게 골라낼 수 있다. 부모를 통해 협상을 배운다.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상대가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어쩌면 어른들보다 그 욕구가 훨씬 강하다. 가끔 당신이 답을 다 아는 것 같더라도 아이들이 자기 말을 들어준다고 느낄 수 있게끔 귀담아 들어주어라. 아이들은 자신이 보는 대로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흉내낸다.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협상 방식만으로도 효과적인 협상가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다. 3장. 많이 아는 것이 힘 생활에서의 협상. 경쟁과 협력 무엇이 유리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들이 처한 환경을 바꿔 스스로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확실한 자기주장이 협상의 열쇠. 분명하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생각이 확고해야 한다. 협상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누가 첫 제안을 할 것인가? 항상 첫 제안을 한다든지 혹은 늘 첫 제안을 하지 않는다든지 모두 옳은 접근 방식이 아니다. 각각의 협상마다 첫 제안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해 각기 다른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협상을 좌우하는 가치 판단.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상당히 다양하다. 협상에서 우린 자주 돈을 가치의 근원으로 생각하지만 다들 알고 있다시피 돈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들은 시간, 존중, 그 외의 다른 무형의 것들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이 사실은 어떤 협상 과정에서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것을 찾아내면 진전이 이뤄질 것이다. 물건을 살 때 기억해야 할 것. 협상을 할 때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정보 접근성이 높아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비슷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사나운 늑대를 이기는 협상. 당신이 약자 입장일 때는 당신과 이해관계가 같은 협력자들을 찾아 연대를 하는 것이 권력을 다루는 하나의 방식이다. 당신 안에 있는 협상가를 깨워라.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는 것이 힘이며 그에 못지않게 자신감 또한 중요하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완벽해진다. 협상은 본래 수많은 시행착오와 배움의 기회로 가득한 전략적인 노력이다. 협상 과정을 웬만큼 파악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예기치 못한 뭔가가 튀어나와 앞으로도 배울 게 너무나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여기까지 협상의 힘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